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등기법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282쪽 보세요. 282. 예. 예? 282. 예. 자, 282. 4번은 등기 실행 이제 마지막 등기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애가 이제 갑이 을에게 자 만약에 이 건물을 팔았다 매매 매수인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등기소에 가야죠, 그죠? 안동이다 그러면 안동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 신청을 했어요. 대개 우리 법무사한테 이제 맡기잖아요, 그죠? 이제 법무사가 이제 공동으로 등기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제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오늘 배우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소유권 등기니까 갑부에 하겠죠? 갑부에 현재 이제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등기 실행이죠, 이제. 그럼 등기관은 신청서 그대로 보고 뺏기는 거예요. 이 등기 신청서에 우리 전문주 봤잖아요, 그죠? 신청서에 여기 부동산 표시 이렇게 돼 있고.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적혀 있잖아. 그걸로 뺏기면 돼. 그럼 여기다 여기 보니까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 여기 보니까 등기 원인과 연월일 적혀 있어요. 근데 2023년 1월 1일 매매. 이렇게 적어주고 이제 요 등기 권리 소유자 적혀 있죠. 소유자 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등기 실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딱 등기했으니까 오늘 만약에 등기했다가 이 사람이 오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게 민법 186조 물권 변동이죠. 등기 실행 요겁니다. 자, 그럼 등기를 했어요, 이제. 등기를 딱 실행했다. 그럼 이제 을한테 이제 등기했다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권리증이라 그랬잖아. 권리증. 즉, 등기 필증을 교부해주는 등기 필증. 옛날에 우리 집문서, 땅문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 나중에 이걸 팔아먹을 때 이 집을 다시 팔 때 요 권리증, 등기필증 이걸 첨부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제 전산으로 등기필정보로 바뀌는 거죠. 등기필정보. 오늘 이제 언제 배울 겁니다. 자, 그럼 4번 등기 실행 갑니다. 1. 의의는 안 나오지만 한번 읽어보죠. 등기 실행이란 등기 신청서를 이제 접수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전문적 받은 법 29조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때, 즉 등기를 안 해주는 게 각하죠, 그죠? 각하사유 11가지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등기관이 등기부의 등기 종류에 따라 뭐 소유권 이전이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이면 저당권 설정 종류에 따라 각각 정해진 사항을 일정 방법으로 이제 기록하는 걸 등기라 그래요. 옛날에 이제 이게 한자로 쓰면 이제 등기 이렇게 됐죠. 오를 등자 높은데 옛날에 우리 등기처럼 높은 데 있었죠. 저 법원이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책에다가 기재하는 기재라 그랬죠. 옛날에는 종이에도 적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치니까 이제 기재라 그러지 않고 기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록. 자, 양가리 2번에 이제 등기 실행 순서, 요건 기억해야 되는 1. 원칙이 접수 번호 순서입니다. 접수 번호 순서로 등기해야 돼.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우리 은행에 가면 번호표 뽑잖아요, 그죠? 그 번호표가 등기소에서는 접수 번호라고 그래. 그 번호표 순서로 등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줄거세요. 등기관은 접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물을 처리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순호? 접수 번호. 그럼 접수 번호가 빠른 사람이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접수 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물 처리한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밑에 파란 색깔 2번 내려오세요. 등기 기록에 기록할 사항. 등기 기록이 바로 등기부란 말이야. 1번 조심하고. 이게 저작년 나온 거죠. 부동산 고유번호 줄거세요. 자, 부동산마다 고유번호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고유번호가 있는데 아파트란 말이야. 아파트의 경우는 이 각각 내가 만약 501호 산다. 501호에도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1번에
고유번호. 자, 등기 기록을 개설 만드는 게 개설이죠. 개설할 때는 일필지 토지마다 또는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일필지마다 한 개. 일동분을 한 개를 부여하는데 그 밑에 줄 거세요.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구분 건물이 이제 아파트잖아요, 그죠?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쳐 전유 부분마다 이게 포인트야. 전유 부분이 바로 501호, 1501호, 201호 이거죠.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자, 그거만 기억하면 되겠고, 이제, 자, 1, 표제부, 2번. 자, 우리가 다 첫 시간을 배운 거죠? 자, 등기부를 우리가 떼보면, 제일 앞에 있는 게 무슨 부죠? 표제부. 두 번째가 갑구. 세 번째가 을구. 여기 있잖아. 이 표제부가 바로 일필지 토지나 건물을 표시한 데가 표제부잖아. 갑구는 뭘 적는 데죠?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거. 소유권 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게 이제 을구에 기재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자, 1. 표제부 오른쪽 갑니다. 양가는 3번 갑구, 을구 보지 마시고 지나가세요.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맨 위에 동그라미 7번 줄 것에 거래 가액 또는 매매 목록 번호 이건 기억해야 돼. 자, 이거는 땡땡 동그라미 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만 갑구에 등기합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중개사법의 실거래가잖아. 실거래가. 거래 가액하고 또는 매매 목록 번호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갑구에 기록합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하고 오늘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도면 번호가 나오면 일부죠. 일부 땡땡 부동산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자 용의권 나오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이거는 을구에만 기록합니다. 도면 번호.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이제 우리 등기 다 했어요. 그럼 이렇게 등기를 다 했다. 그러면 5번 내로 5번 등기 완료 후 절차입니다. 등기 다 하고 나면 절차가 조금 전에 했죠? 파란 색깔 1번 줄거세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 또는 교부합니다. 통지 또는 교부. 일단 그 양식을 먼저 보고 하겠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봐. 오른쪽에 양식이 나오죠. 자, 이걸 머리에 그리 이게 옛날에 권리증이야. 등기 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요걸 이제 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이 매수인 앞으로 이제 권리증 주는 거. 이게 권리증이야. 지금은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 등기 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요걸 이제 받아가지고 나중에 을이 이제 이 땅이나 건물 팔 때 이제 첨부할 서면이죠. 한번 보죠.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그 밑에 왼쪽에 접수번호 나오잖아요. 이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했다 그랬죠? 1, 2, 3, 4. 그 밑에 박스 안에 권리자 양만춘. 그럼 이제 권리자가 양만춘이가 된 거야. 이 사람이 만약에 소유자인지 지상권자인지 전세권자인지 그 밑에 봐야 알죠. 일단 권리자가 양만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저 줄거세요. 부동산 고유번호 나오잖아요. 그죠? 부동산 고유번호. 다음에 부동산 소재 토지네요. 자, 접수일자 2015년 3월 17일자 줄거세요. 접수번호가 중요합니다. 이제 접수번호 요 순서대로 등기한다 그랬잖아. 등기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위에 이제 권리자 양만춘이가 누구라는 거야? 소유자 양만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등기 원인이 뭐죠? 아까 준 거 요거죠? 등기 원인 뭐예요? 2015년 2월 1일 매매. 그러니까 이제 2월 1일 날 매매를 해가지고 언제 양만춘이가 소유자 됐어요? 언제 소유자 된 거예요? 3월 17일 된 거야. 접수일자 있잖아요. 그죠? 2015년 3월 17일 날 소유자 된 거예요. 거기 매매한 날짜는 채권자야. 이건 소유자 된 날이 아니고
이런 걸 알아야 돼. 그 밑에 이제 부착 기준선에서 이제 밑에 그 50개 숫자가 하나, 여기는 까만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까맣게. 안 보이게. 거기 보면 1년 번호, 다음 비밀번호, 거기 50개 있죠. 자, 만약에 비밀번호가 50번 찾아보세요. 50번의 비밀번호가 뭐예요? 50번은 6459야. 그럼 나중에 우리 이제 이 땅이나 건물 팔 때 여기다 막 컴퓨터 치려면 거기 컴퓨터에 보면 비밀번호 자기가 생각 50번 해가지고 컴퓨터에 딱 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15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등기관 해가지고 도장 꽉 찍혀있죠. 이것도 전자도장이에요. 밑에 장부장 표시 봅니다. 등기 필정보 사용 방법. 자, 첫째, 아까 이제 요게 50개 있었죠, 그죠? 50개. 여기에 까만 스티커로 딱 붙여져 있어요. 안 보이게. 자, 갑니다. 1. 그게 보안 스티커라 그래. 보안 스티커 안에는 다음번 나중에 등기 신청 시 필요한 1년 번호와 50개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심하고, 두 번째, 등기 이제 신청할 때, 신청은 이제 을이 팔아먹을 때라는 거야. 등기 신청 시에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고 1년 번호와 비밀번호 한 개를 임의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50번 선택했어요. 50번을 선택하여 해당 순번과 함께 신청서에 기재하면 돼요. 근데 옛날에 이제 구리정 종래 등기 필정을 첨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즉,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서면 자체를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권리증 첨부했지만 이제는 등기 필정보를 첨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치는 거예요. 그런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다시 재교부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 안 해준다 그랬죠. 그게 맨 밑에야. 만일 등기 필정보에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경우는 종래 등기 필정을 뿌리치지 않을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이 발생하므로 관리에 철저히 기하라. 이거 절대 이제 발급 안 해준다. 손가락 표시 나오죠.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는 옛날에 구리정 등기 필정을 대신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분실시 줄거 절대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재발급되지 아니하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주문했지만 이 사람이 이걸 분실했어 이제. 자, 분실했을 때 을이 만약에 병한테 팔 때 우리 사람 못 팔아먹잖아. 없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실하면 이제 확인서 제출한다 그랬죠? 확인서 확인받는 거. 문 찍는 거. 그 배웠잖아요. 이거 부실하면 절대로 재발행 안 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앞으로 돌아와 이제 연결되는 게 237페이지 와보세요. 237 등기는 이 절차를 알아야 쉬워요. 237페이지 왔어요? 페이지는 맨 밑에 있어. 맨 위, 여기 이제 등기 신청서야. 자, 이 사람이 이제 을이 이제 팔 때 이제 등기 신청서 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야. 거기 밑에 보면 맨 위에 부동산 표시, 가로 열고 뭐가 나오죠? 거래신고 1년 번호와 거래가액. 이거 내일 배울 거네, 중개사법 시간에. 요거는 언제 적는다 그랬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죠. 자, 그러면 부동산이 두 개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지 300제곱미터.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멘트 벽돌로 슬라브 지붕 2층 주택. 1층 면적, 2층 면적.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땅하고 건물 다 파는 거죠. 지금 두 개를 파는 거야. 자, 그 밑에 줄거서요 이제 거래신고 번호 1년 번호 있죠. 거래신고 1년 번호. 요게 이제 어디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실거래가 신고한 번호야. 그러면 실거래 가액이 얼마죠? 예, 3천만 원, 3억이네요. 3억 원 이상
요거는 언제만 적는 거라 그랬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적는 거예요. 여기는 실거래가 신고야. 그 다음 밑에 등기 원인이 원인과 연월일 2015년 2월 3일 매매. 이 두 사람이 이제 을과 병이 매매 계약한 날짜죠. 다음 등기 목적은 뭐죠? 소유권 이전. 다음 밑에 이제 구분이 자 등기 의무자 김선아가 매도인, 등기 권리자 기건이가 매수인이죠. 쉽게 해서 김선아가 이건희한테 팔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럼 다음 장 넘겨보세요. 세금 문제 나오겠죠. 맨 위에 이제 지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이런 거 적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법무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부동산 표지 쭉 내려오고 세갑계 등기 신청서 밑에 보세요. 이제 거기 중간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나오죠. 자, 여기 조금 전에 배웠던 거란 말이야. 찾았어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걸 이제 아까 을이 아까 등기필 정보 이거 받았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제 거기다 치워넣는 거야. 자, 부동산 고유번호가 뭐야? 1102-2066. 다음 성명은 김선아. 이 을이 이제 김선아란 말이야. 파는 사람 김선아. 그 다음에 1년 번호 있죠? 1년 번호 12개 Q77C. 그리고 오른쪽 비밀번호 나왔죠? 이 사람은 비밀번호 몇 번 골랐죠? 40번 골랐네요. 40번에다가 4636. 이걸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권리증을 그냥 첨부해 갔단 말이야. 지금은 컴퓨터에 이걸 다 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이제 등기관이 이제 이걸 보고 또 을이 이제 여기다가 3 소유권 이전 소유자병 이렇게 이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4로 오세요. 284. 자, 284 맨 위에 5번 등기 완료 후 절차 갑니다. 자, 1번에 등기 필정보에 작성하고 통지. 자, 1번의 작성은 오늘 기억한다. 방가로 1번 등기관은 등기 기록에 자 줄거세요. 새로운 권리자입니다.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된 때는 자, 권리자입니다. 전산 시스템에 따라야 자동으로 생성된 등기필 정보를 출력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새로운 권리자에게 교부합니다. 그 새로운 권리자가 이 사람이죠, 그죠? 새로운 소유자나 만약에 저당권 등기했다 그러면 새로운 저당권자, 새로운 전세권자에게 교부해주면 권리자에게 줍니다. 권리자에게 등기가 끝났다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방가로 2번 등기필 정보 기재사항과 구성에서는 그 동그라미 2번은 기억해야 돼. 2번 등기필 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를 조합해 이루어진 줄것에 1년 번호 12개 1년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1년 번호와 비밀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1년 번호와 비밀번호. 왜? 이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등기 신청할 때 적어야 되니까 그런 점 조심하고 다음 오른쪽 갑니다. 자, 빵가루 3번 중요 표시하세요. 이거 내와야 돼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등기 즉 새로운 권리자입니다. 새로 권리자가 발생했을 때 권리자한테 작성해 줍니다. 자, 줄로 나간다.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야 권리자. 자, 이 권리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 예컨대 뭐 주소가 변경됐다. 여기에 주소가 서울에 있던 사람이 안동을 이사 왔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안동 이사 왔다는 걸 변경했다.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 이런 경우는 권리필 정보를 작성 안 해준단 말이야. 새로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 어느 하나 등기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외 등기는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합니다. 자, 이거 내와야 돼.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했을 때야. 1번. 등기할 수 있는, 자, 줄거세요. 권리의 보존 등기. 보존 등기 하면,
자, 새로운 소유자 발생하죠. 설정 등기 건데 전세권 설정 또는 이전 등기한 경우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작성해 줍니다. 2번 또 권리의 설정처는 이전 청구 자 줄거세요. 가등기 하는 경우 이제 가등기권자에게 필정보 작성해 줍니다. 다음 3번 권리자를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 등기하면 권리자가 추가됐으니까 작성해 줘. 예컨대 나오죠. 가로 안에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 소유자가 한 명이었는데 소유자 한 명 더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필정보 작성해 줍니다. 또 합유자가 동그라미 추가되는 합유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합유자가 한 명 추가되니까 작성해 줍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자, 그래서 4번 작성 방법 동그라미 1 1건 1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 줄고 나간다.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한 한 개의 권리를 마친 때는 그 등기 명인에게 한 개의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당연히 한 개죠. 권리증은 한 개야.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정리한 두 번째 줄 따라서 다음 여기 자주 나와요. 등기 명인과 신청인이 다르게 되는 다음의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 니은, 디귿. 자, 이거 해봅시다. 자주 나와요. 자, 쉽게 얘기해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 안 하는 경우 정보를 작성을 하지 않아요. 작성하지 않으니까 교부도 안 해주겠죠? 자, 왜냐하면 쉽게 여기 보세요. 자, 을이 등기 신청해서 을 앞으로 만약에 소유권 등기, 지상권 등기, 전세권 등기 했어요. 요 을에게 이렇게 작성해 준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신청은 병이 했어요. 신청은 병이 했는데 등기는 이렇게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등기는 을 앞으로 됐는데 신청은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럼 신청인하고 등기명이 다르잖아요. 이때는 안 줍니다. 그때는 자 갑니다. 하나씩 보세요. 자, 기억.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해. 성소한 동그라미 쳐. 등기 의무자가 신청했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게 민법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 자,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등기 신청하러 가야 되는데 자, 을이 등기 신청을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러면 공동을 신청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해야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을을 상대로 야, 등기 신청하러 가자 라고 해서 성소에 이겼어요. 그럼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했잖아. 그럼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요? 누가 앞으로 등기되죠? 을 앞으로 되잖아.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신청을 을이 한 게 누가 했어요? 갑이 했잖아. 그러면 이제 자, 이 사람은 신청 안 한 사람 앞으로 됐어요. 이때는 권리증 첨부 안 합니다. 자, 작성 안 해줘요. 이럴 때는 성소한 의무자가 신청한 경우는 자, 을 앞으로 등기됐기 때문에 작성 안 해줍니다. 이럴 때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등기 필 정보를 작성 안 해주고 두 사람에게 등기가 끝났다는 거, 등기가 완료되었다.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등기 권리증 작성 안 합니다. 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 경우. 자, 니은 또 좀 어려워요. 등기 권리자 동그라미 쳐 대위하여 등기 신청한 경우. 대위 신청입니다. 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거 보죠. 대위 신청. 자, 갑이 이 땅이나 금을 팔았어. 매매. 그리고 자, 팔고 등기를 안 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을이 또 벽에게 팔았어요. 미등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 또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등기를 먼저 해야만이 이 등기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인이 답답하죠. 이렇게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 등기 청구권 요걸 보존하기 위해서니 병이 이 사람을 채권자 대위라 그래.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돼요. 그럼 병이 을을 대위합니다. 을을 대신해서 을을 우리 대위한다고. 대위에서 요렇게 이전 등기를 신청해. 대위 이전 등기. 요렇게 등기 신청합니다.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대위 신청권자, 대위 채권자. 대위 채권자 을을 대위 요렇게 등기 신청했어. 그래서 이제 등기가 됐어요. 등기가. 신청은 누구 했어요? 병이 했죠.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됐죠? 을 앞으로 됐죠. 이럴 때는 신청자하고 등기명이 다르니까 작성 안 해줍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등기 권리 대위 등기 신청한 경우 요때도 조심해. 요때도 자 아까 뭘 준다 그랬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해줘요. 등기 완료 통지. 조금 이따 배울 거야. 290조 와보세요. 290. 양식을 봐야 알아. 290. 찾았어요? 요게 이제 등기 완료 통지서야. 신청이 나고 명인이 다를 때 끝났다는 거야. 등기 완료 통지도 보죠. 290조 290. 290. 양식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번호 3460. 자, 아래 등기 신청에 대해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등기 완료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또 보세요. 조금 전에 이거죠. 바로 조금 전에 한 거 대위 완료 통지서야. 대위 등기 완료 통지서. 완료 통지서. 그럼 쭉 읽어보면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 쭉 내려와 가지고 자 맨 밑에 대위 원인 다음에 자 대위자 주로 대위자 박병동 여기 대위자 박병동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대위 당하는 사람 권리자가 누구라고 돼 있죠? 위에 권리자 김갑동 찾았어요. 그럽니다. 김갑동이가 권리자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했다. 이럴 때는 이제 요 둘 다에게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등기할 때도 확인서 있어야 돼. 확인서. 나중에 가도록 하고 앞에 지도로 옵니다. 일단은 그거 외워야 돼. 기억. 성소한 등기 업무자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 미연 대위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은 티귿. 등기관의 직권 보존 등기. 등기관의 직권 보존 등기. 이 신청한 사람 있어 없어? 없지요. 없으니까 이것도 등기 완료만 통지해 줍니다. 세 개 온다. 성소한 의무자가 등기 신청한 경우,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 직권 보존 등기한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 동그라미 3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야. 관공서가 촉탁한 경우도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이죠. 등기필 정보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 4번. 조금 전에 했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도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한다. 그건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양가로 2번 내려보면 통지해 주죠. 이제 방가로 1. 등기필 통지의 상대방 1번만 기억하세요. 1번. 등기관은 이제 등기를 다 마치면 등기필 정보를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그 정도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럼 어떻게 주느냐? 그냥 방문 신청했다면 그냥 방문 신청한다 을하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전산으로 했다면 송부해 주면 되고. 자 보죠. 1. 방문 신청한 경우 그냥 주면 돼요. 자 기억 설정 한번 읽어보죠. 등기관은 등기 업무 시스템에서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출력해서 조금 전에 봤죠.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티커 붙인다 그랬죠. 그 부분에다가 까만 스티커를 부착하여 신청인에게 또는 법무사가 있다면 대리인에게
교부합니다. 자, 동그라미 디귿 반드시 기억한다. 등기 필정보 통지서는 절대 두 번 안 한다 그랬죠? 1회 한해서만 교부한다. 절대 두 번 교부하지 않습니다. 자, 분실하지 말라는 거야. 2번 전자신청은 송신하죠. 자, 동그라미 기억. 당사자가 직접 전자신청하면 전산을 이용해서 송신하게 됩니다. 쉽게 이메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288. 맨 위에 2번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등기 완료 통지. 개념 잘 기억하세요. 등기 필 통지하고 완료 통지는 달라. 1의. 자, 집어넣는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신청인 및 일정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완료 통지입니다. 자, 단기 끝났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등기 필증을 안 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자, 그건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요. 자,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세요. 다 끝났어, 이제. 292로 오세요. 292에 맨 위에 3번. 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해 줍니다. 자, 조심할게.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우리 이제 지적법이야. 여기 이제 토지대장은, 자, 행정부에서 관장한단 말이에요. 토지대장. 쉽게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근데 지금 등기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사법부잖아. 쉽게 해서 법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등기부에, 조심합니다. 토지대장 어떻게 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는 토지대장은 토지 표시하고 소유권을 여기에 등록해요. 대장은 등록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등기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요걸 일치. 자, 조금 이따 일치되기인데, 자, 조심해야 돼. 표시. 이 표시는 대장이 우선합니다. 토지대장이 우선해. 자, 여기는 이제, 자, 조금 전에 했지만, 무선부가 있었죠? 자, 갑 걸고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토지대장에는 소유권은 등록하지만, 소유권이 아닌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 이런 건 등록 안 해요. 소유권만 등록합니다. 여기는 이제 갑구의 소유권. 여기는 을구도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런 거. 그럼 요거는 일치시켜야 돼. 요거는 이제 여기는 없으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소유자가 또 갑이라고 돼 있으면 일치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등기를 잘 모르니까 대장에 소유자 갑 돼 있으면 이걸 진짜 소유자 아는 사람도 있어. 틀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일치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소유자가, 자, 아까 잠깐 했죠. 소유자가 을로 이제 소유권 이전 넘게 했어요. 소유자 을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면 여기는 바뀐지 모르잖아. 이쪽에 이제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통지해주면 여기도 소유자를 을로 바꿔줍니다. 자, 왜? 권리는 등기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 표시는 대장이 우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표시가 바뀌어요. 근데 합필했다, 분필했다 그러면 이렇게 또 통지를 해줍니다. 이걸 촉탁이라 그래. 촉탁으로 통일. 이렇게 일치시킵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그걸 배우는 요거. 소유권 변경 사실을 이렇게 통지해 준다. 그거 보러 갑니다. 자, 이 통지 대상은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야. 가보죠. 등기관은 다음 등기가 바로 소유권이야. 소유권 등기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는 지적소관청이죠.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됩니다. 왜? 대장과 등기부 일치하려고. 소유권들이니까 여기 쉽겠죠. 1. 소유권 보존 이전. 2. 소유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자,
표시 변경 경정은 주소 바뀐 거, 개명된 거 이런 거죠. 다음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전부 소유권이죠. 4. 소유권 말소 또는 말소 여부. 이와 같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나면 대장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그럼 밑에 이제 답 당구장 표시 읽어보죠. 대장상 소유자 정리를 위한 것으로, 즉 일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줄거세요.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를 하거나 예컨대 지상권, 저당권 또는 소유권일지라도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뭐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나 감유, 가처분 등기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대장에는 이걸 갖다가 안 적으니까. 자, 그런 점 정리하면 되겠고. 다음 4번 과세 자료 제공합니다. 세금, 세무서에 알려주겠죠. 1번 등기관에 줄거세요. 소유권 보존 또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포함됩니다. 3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가등기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산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면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럼 어떤 게 시험 나오는가 우리 한번 보고 앞에 시작법 갑니다. 오늘 배운 거는 여기 없어요. 오늘 배운 것은 배운 게 없고. 자, 중요한 거, 자 32회 때 거 한번 보죠. 32회 때 거. 294쪽 03번 문제 보세요. 03번. 매년 나오는 거. 03. 단독 신청하는 거. 자, 등기는 아까 했지만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거. 이건 꼭 외워야 되겠죠. 가보자. 단독 등기 신청하는 걸 모두 골라라. 자, 기억. 가등기죠. 가등기 명의네. 가등기 말소 등기. 예, 요게 단독입니다. 원래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인데 가등기 명인이 자기 가등기 자기 거 자기가 말소 신청하니까 단독 신청 워낙 자주 나와요. 그 다음 니은 토지 수용 나왔네. 수용 대표적으로 단독이잖아.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 권리 전등기 신청을 해. 단독 신청입니다. 수용. 그 다음 기껏 근저당권, 이건 공동이죠. 뭐.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 등기, 이거는 공동 신청입니다. 리얼 워낙 중요하고 유정 포괄 유정을 원인으로 수정자가 소유권 이전은 그것도 공동 신청이죠. 그럼 답은 기억 리언 찾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자, 지적보러 가겠습니다. 자, 지적법. 여기 등기를 마쳤으니까, 여기 카메라 타이 찍어야 되니까 조금 쉬었다 하죠.